어느 구독자분께서 식물 죽은 애들 도대체 왜 잘못된 건지 이유 알려달라고 하셔서 오늘 오답 노트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집을 비우면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겉에 흙이 말라 있으면 무조건 물을 줘라. 모든 거 빠짐없이 다 물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멀쩡한 애들도 있고 또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진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벌어졌는지 저도 생각을 많이 했고 또 몇 가지 이유를 찾은 것 같은데 이게 맞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진짜 아꼈던 아디안텀, 지난 겨울에도 제가 동생네 집에 일주일 갔다 온 동안 이 아디안텀이 거의 이렇게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이제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 식물등을 계속 켜주면서 수분 관리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가까스로 원래 샀던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복귀를 시켰는데 다시 또 이렇게 팽해졌어요. 제가 죽을 뻔한 걸 살린 식물 같은 경우는 애착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 이 아디안텀을 만약에 남편이 진짜 완전히 다 죽였으면 진짜 상심이 클 뻔했는데 다행히 또 죽지는 않았어요. 죽이지는 않아서 제가 열심히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디안툼 같은 경우 저는 요거 말고도 작은 모종으로 하나를 더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좀 아디안툼은 물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작은, 제가 분갈이를 하지 않고 그냥 모종 포트에다 이렇게 놓고 쪼르르르 키우던 애들 중에서 그 아디안톰하고 블루스타펀이라는 고사리 요 녀석이 이제 죽었는데 물을 좋아하다 보니 아무래도 같은 간격으로 물을 줬을 때 건조가 더 빨리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 녀석 같은 경우는 큰 화분에 심었기 때문에 물마름이 작은 화분보다는 좀 느린 편이기는 하지만 요게 토분이어가지고 좀 건조해서 말라서 죽을 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물은 잘 챙겨주고 있어요. 겉에 흙이 마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파보았을 때 속의 흙은 이렇게 촉촉히 젖어 있는 이런 상태로 물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잎이 다 죽어가지고 몇 개 안 남은 상태에서 겉에 흙이 촉촉할 정도로 물을 줘버리게 되면 얘가 물을 쓸 데가 없는데 흙에 너무 물이 많은 상태가 되다 보면 과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 화분에 물이 너무 많이 젖어 있지는 않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사리랑 그 다음에 뭐 야레카야자 같은 뭐 알로카시아 이런 아열대 그 다음에 뭐 습한 기후에서 이렇게 자라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기나 잎, 그 다음에 여기 땅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분무기를 뿌려주면 아침 저녁으로 뿌려주면 굉장히 새잎이 빨리 나고 또 빨리 자라더라고요. 경험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중분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매번 꼬박꼬박 챙겨주기가 쉽지가 않아서 잘 안 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렇게 응급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 아디안텀에다가 하루에 3번, 4번 볼 때마다 이렇게 물 뿌려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 집이 베란다 열어놨는데 온도가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31도, 지금은 해가 넘어가서 30도 정도가 됐고 습도가 보면 40도가 안 돼요. 굉장히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고사리 같은 경우는 칙칙칙칙 해서 특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레카야자가 그런 봉변을 당해가지고 상태가 안 좋으면 야레카야자한테도 잎을 치치치치 뿌려줬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꼬치자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떠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이 녀석이었어요. 왜냐면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과습 영상 찍는다고 꼬치자 뿌리를 흙을 다 털어내고 씻어내고 몇 개 줄기 뿌리는 막 자르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완전 정말 후드러 치고 다시 이렇게 새 흙에다가 분갈이를 한 케이스라서 사실 물 관리를 되게 조심히 잘 해줘야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잎이 약간 이렇게 누리끼리해진 애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잎이 몇몇 개 더 보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세심하게 관리를 못하면 그냥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떠날 때 굉장히 걱정을 하고 갔는데 다행히 그 사이에 적응을 잘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새잎도 완전히 슝슝슝슝슝 엄청 많이 났어요. 제가 올려드린 그 과습 해결 방법 그게 모든 식물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물꽂이가 안 되는 식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몇 가지 종류를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얼마나 그때 뿌리를 혹독하게 쳤는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혹독하게 뿌리를 쳐내고 또 이렇게 완전히 새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도 애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이렇게 새잎 내면서 폭풍성장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굳이 한껏 잡아봤고요. 제가 없는 동안 막 안 좋은 소식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 스노우 사파이어도 이렇게 밑에서 아마 이게 밑에서 러너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새잎이 올라오나 봐요. 이렇게 얘가 제가 수경재배 1년인가 2년 전에 영상 찍는다고 그때 수경재배로 한참 하다가 수경재배로 하면 좋은 게 안 죽는다인데 단점이 좀 잘 안 자란다잖아요. 그래서 얘가 너무 안 자라길래 제가 흙에 심었는데 그 상태로 새잎도 나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정체기를 가졌어요. 정말 오래오래. 그래서 얼른 좀 새잎도 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잎도 여러 개가 슈슈슈 나고 이렇게 밑에서는 이렇게 새 식구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제가 없는 동안 제가 그 기다림의 그런 고통을 즐기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새 식구를 갑자기 뿅 만나가지고 좀 기쁜 일도 있었다 알려드리고, 옆에 보면 제가 수경재배로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 야레카 야자, 얘는 보시면 초록초록이어야 되는데 막 연두색이 됐죠. 얘가 상태가 좀 안 좋아졌어요. 새잎도 나면서 제가 사실 수경재배 치고는 참 잘 키우고 있는 애였는데 제가 얘가 좀 걱정돼가지고 저쪽 자리에다 놔뒀거든요. 근데 저쪽 자리는 사실 직광이 제일 잘 들어오는 자리여가지고 야레카 야자가 실내에서 곱게 자라다가 갑자기 직광에, 그것도 땡볕 무더위 직광에 노출되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잎이 연두색으로, 사실 노랗게 조금만 더 오래 있었으면 노랗게 마르지 않았을까, 화상을 입든 뭐 어쩌든 아무튼 상태가 진짜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행히 그 전에 제가 돌아와가지고 얘가 다시 옛날에 그 초록초록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이렇게 살짝 당근의 자리에다가 옮겨뒀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식물들이 햇빛 잘 보면 이 초록색이 막 엄청 짙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식물도 있어요. 보시면 요 스노우 사파이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잎에 하얀 부분 있잖아요. 이걸 고스트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데 이 하얀 부분, 그러니까 초록색이 아닌 부분은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이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뭐 빨강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핑크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양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하양 부분이 있는 것만큼 얘가 엽록소로 광합성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햇빛을 잘 보게 되면 내가 조금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필요로 하는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얀색의 면적이 막 넓어져요. 근데 얘가 갑자기 막 그늘 이런 데로 옮겨져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광합성을 하기에는 엽록소가 좀 부족하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잎이 갑자기 초록색 부분이 많아져요. 이런 식물 같은 경우는 잎이 커집니다. 갑자기 이렇게 2배. 잎이 커져야 이 하얀색 부분을 제외하고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 초록색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잎이 넓어져요. 그래서 그늘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오히려 더 초록색이고 더 잎이 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엽록소, 광합성을 하기 위한 엽록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요 야레카 야자로 넘어가자 보면 얘가 막 그렇게 광합성을 엄청 많이 하는 애는 아니에요. 막 엽록소를
햇빛 얘는 반그늘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직광에 노출되게 되면 내가 필요한 광합성보다 더 많은 광합성을 하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잎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나는 잎은 뭐 크기가 작다든지 면적이 좀 작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연해져서 엽록소의 양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하는 광합성의 총량을 지키려고 합니다. 식물이 정말 신기한 게 뭔가 환경에 되게 잘 적응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일관되게 자기들이 이렇게 고집하는, 지키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엽록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 녀석이 그늘로 가면 더 잎이 진해질 것이고, 저처럼 만약에 이렇게 잎이 연해지고 노래지고 막 연두색이 되고 그랬다 하는 분들, 야레카이 아자 아니어도 갑자기 햇빛을 많이 봐서 그렇게 됐다면 이렇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광합성이 되는 상황이라서 엽록소를 줄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반그늘로 옮겨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이 수국들 지금 뭐 마른 애들도 있고 이렇게 끝에 이렇게 탄 애들도 있고 이런데, 이 수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됐어요. 일단은 물이 너무 부족했어요. 수국이 정말 사시사철 물 많이 먹는데 특히 이런 땡볕 무더위에서는 물 진짜 많이 먹거든요. 게다가 수국이 잎이 이렇게 넓잖아요. 증산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물을 많이 말리는데 가뜩이나 여기에 물이 없었으니 얘가 이렇게 잎이 마른 것도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거의 일정한 주기로 물을 줬는데 물 부족해서 이렇게 잎이 말리고 죽고 한 거는 초반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이렇게 괜찮아졌어요. 요 차이가 왜 벌어졌냐면 그 얘 위치가 원래는 저쪽에 있었어요. 애니시다 옆에 맨 끝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동안에는 그때 막 맨날 흐리고 이래가지고 별로 햇빛이 강하지 않아서 저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딱 친정 내려간 직후부터 갑자기 땡볕이 계속 쏟아져가지고 얘한테 햇빛이 너무 많이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건조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흙이 빨리 마르게 되다 보니까 물이 좀 부족해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요런 환경에서 땡볕에다가 건조한 이 환경에서 조자리보다는 이렇게 커튼이 있는 요런 약간 반그늘 반향지 요쪽 자리로만 옮겨도 햇빛을 덜 보면 증산을 덜 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물을 줘도 덜 마릅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정한 주기로 일정한 양의 물을 줬지만 조자리에서 요 자리로 옮긴 것만으로도 이렇게 상태가 좋아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집을 비워야 된다, 잠깐 좀 어디 여행 가거나 해야 된다, 근데 애들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질까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창문을 열어두시고 커튼을 치신다거나 블라인드를 치신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여의치가 아니면 이렇게 땡볕이 좀 위험한 식물들 같은 경우는 좀 모아가지고 화분 뒤에다가 이렇게 놓는 식으로 최대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그늘 자리에다가 놓고 가시면 그래도 피해가 덜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너무 많이 정리를 해버렸는데, 고사리 그다음에 뭐 품이라 이런 애들 완전히 바싹 마른 애들은 저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지금은 요 두 개는 정리를 안 하고 좀 남겨둔 상태입니다. 여기 이렇게 유칼립투스 레몬부시도 일단 남겨놓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위에 줄기가 이렇게 좀 잘렸잖아요. 이 녀석도 좀 잘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물이 말라 있으면 무조건 버리지는 않고요.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봐요. 줄기가 진짜 어디까지 다 말랐나? 뿌리가, 그리고 줄기가 다 말랐으면 뿌리는 또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왜냐면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잎이 마르면 정말 그냥 죽어서 다시는 뭐 이렇게 살릴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누구였지? 소포라였나? 그 녀석이 이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수용으로 데려온 녀석이었는데 이렇게 잎이 말라가지고 다 떨어져서 줄기만 남게 되자 제가 걔를 좀 쉽게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렇게 화분에다 담아두고 그랬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이 마른 듯 보였던 줄기에서 새 잎이 나는 걸 보고서
아, 줄기가 마른 게 아니면 다시 새잎이 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이런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잎이 죽어도 버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봤어요. 그랬더니 뭐 은대난초도 그랬고 은방울꽃도 그랬고 초하류도 그렇고 이런 나무류도 그렇고, 줄기나 뿌리가 죽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기가 몸을 추스르고 나면 다시 새잎을 건강하게 내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죽이다 보면 또 이렇게 식물 죽는 거에 조금 무덤덤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만큼은 식물이 죽었을 때 그렇게 충격을 크게 받지 않고 좀 빨리 털어내는 편이기는 한데, 근데 슬픔은 그렇게 빨리 없어지지만 이 죄책감, 그 다음에 후회, 내가 만약에 그때 좀 더 기다렸으면 걔가 새잎을 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미련, 후회 이런 게 남아있으면 그거는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살릴 수도 있는 생명을 내가 포기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그런 죄책감은 좀 잘 떨쳐지지 않고 계속 마음에 남아서 저를 무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행복하자고 하는 가드닝인데 내가 그런 죄책감을 계속 안으면서 하는 건 좀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식물을 죽여서 슬픈 거는 뭐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시간을 줘서 내가 죄책감은 남지 않게 하자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애매한 애들, 줄기가 죽었는지 뿌리가 살아있는지 애매한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우울한 모습이기는 해도 이 상태로 계속 흙이 마르지만 않게끔 물 주면서 몇 개월 동안은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 녀석은 제가 기다려보는 데까지 한번 기다려보려고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진짜 얘가 회생 불가의 상태이다 라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다 보면 줄기가 마른 줄기랑 살아있는 줄기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졌을 때 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달라요. 이렇게 좀 살아있는 줄기는 약간 그래도 유연한데, 좀 진짜 죽은 줄기 같은 경우는 뻣뻣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똑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줄기가 살아있나 죽었나를 감별을 해보고, 또 이제 줄기까지 죽은 것 같으면 이렇게 파가지고 뿌리는 살아있나 만져도 보고 잘라도 보고 이렇게 단면으로 봐서 진짜 생기가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죽은 애들의 대부분이 요만한 사이즈였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삽목으로 키운 애지만 죽은 애들은 대부분 제가 다 모종으로 사와가지고 분갈이도 안 하고 그대로 키우던 녀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이 빨리 죽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분갈이를 안 했기 때문에 걔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토라는 흙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갈이를 안 하고 오래 있다 보면 이 흙이 좀 뭉쳐요. 뭉쳐가지고 여기 사이가 이렇게 좀 벌어지게 되죠. 흙덩어리랑 이 포트 사이에 비어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통기성이 좋아서 이게 과습은 잘 안 생긴다는 장점은 있는 대신에, 물을 좀 제때제때 못 주는 환경일 경우에는 오히려 흙이 이제 건조해서 말라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걔가 이제 모종 상태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흙에 비해서 얘가 뿌리를 요 흙덩어리에 굉장히 많이 뻗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흙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 흙의 양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시간 안에도 흙이 더 빨리 말라서 얘가 마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화분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화분 사이즈 중에서 제일 작은 축에 속할 거예요. 저쪽에 애기방에 있는 식물들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쪽에는 제가 남편한테 물 주라는 말을 안 해서 남편이 2주 넘게 아예 물조차 주지 않았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이, 죽은 애들은 밑에 삽목한 수국 말고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뒤에 있는 방 같은 경우는 다 저만한 사이즈, 저게 한 7리터? 8리터 정도 될 텐데, 저 정도의 큰 화분에 굉장히 많은 흙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런 화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같은 날씨라고 하더라도 흙이 이렇게 좀 쬐깐한 애들보다는 늦게 말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자기가 화분 안에 가지고 있는 수분량도 훨씬 또 많기 때문에 똑같이 물을 안 줘도 걔네들은 그래도 좀 더 오래 버티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 있었던 식물들도 보면 큰 화분에 담겨 있는데 죽을 뻔한 애는 아까 그 아디안텀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죽었다. 이렇게 작은 애들을 놓고 어딘가를 나가려고 했었으면은 전부 다 이렇게 약간 큰 접시 같은 거에 담아놓고 여기에다 물을 채워놓고 저면가스로 물을 채워놓고 나갔어야 했는데, 저는 그래도 남편이 물을 잘 챙겨주면 설마 그렇게 죽을까 좀 아니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 그렇게 작은 모종들이라고 받침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쬐까만 받침에는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땡볕 무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다 말라 죽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 비우는 분들 계신다면 최소한 요거 이상 되는 큰 대야도 좋고 큰 접시도 좋으니까 그런 데다가 물을 정말 넉넉히 채워놓고 가시면 그 과습으로 안 죽어요. 그 정도로는. 게다가 요새 너무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물 담가 놓고 있어도 애들이 과습으로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집을 비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모종들은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건 아니지만 죽은 식물 중에 이런 율마라는 애가 있는데요. 도자기 화분이었어요. 심지어 도자기 화분은 물마름이 또 느리단 말이에요. 근데도 죽은 이유는 이제 특수성, 식물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 녀석이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녀석이 수국 뺨치게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인데 남들이랑 똑같이 물을 주다 보니까 이 녀석은 갈증을 더 느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식물들 중에서도 건조에 강한 애들이 있어요. 내가 화분에 흙이 좀 말라도 좀 버티는 그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말라도 못 버티고 이렇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후딱후딱 죽어버리는 이런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마처럼 뭔가 물을 엄청 좋아하고 건조에 굉장히 약한 애들 같은 경우는 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넉넉히 채우고 갔어야 했다라고 저는 소일콜 외양간을 고치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도자기 화분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요게 언니가 집들이 하면서 사준 소중한 율마라서 오래오래 키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버렸고요. 다행히 저쪽에 분신들이 있어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삽목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가지치기 하면서 남은 줄기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가지치기 했는데 삽목을 했는데 얘네들을 저기서 키워가지고 다시 대를 이어야겠어요. 제가 이런 컨텐츠 찍을 줄 알았으면은 좀 정리를 안 하고 청소 안 하고 좀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미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애니시다가 진짜 멀쩡한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얘를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살면서 애니시다 줄기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마른 줄기가 듬성듬성 있고 잎이 후두두두 떨어진 모습을 정말 처음 봤어요. 애니시다 키우면서 처음 봤습니다. 아무래도 애니시다도 물을 엄청 좋아하는 식물이다 보니까 남편이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준 게 이 녀석한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면서 이렇게 잎이 떨어져 있고 사실 여기 줄기도 엄청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다 여기다가 이렇게 가지치기 한 것도 있지만 여기 마른 애들은 전부 다 애니시다에서 떨어진 가지들입니다. 제가 애니시다를 가지치기를 엄청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식물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을 가지치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의사소통이 되면 얘가 어떤 어떤 가지에 집중하고 또 어떤 가지는 안 키울 건지 알려주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가지치기를 해서 윈윈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제가 정말 그냥 무대포식으로 맨날 가지치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얘가 이제 물이 부족해가지고 살려고 구조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그런 상황이 되면 식물이 막 모든 줄기를 다 죽이고 그러지 않고 내가 주력으로 삼아가지고 키우려는 줄기는 또 그 상황에서 또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좀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가지들
주로 이제 밑에 부분에 있는 가지들, 요런 가지들은 다 이제 떨구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정말 위기 상황이 되면 정말 그 사람한테, 그 식물한테 뭐가 더 중요했고 뭐가 덜 중요했는지가 보이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기 상황이 아니어도 알 수 있으면 참 가지치기 하는데 참고가 될 텐데,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참 그렇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밑에가 굉장히 행하죠? 식물 입장에서는 그 햇빛 경쟁이 제일 중요한데, 햇빛 경쟁을 하려면 당연히 위쪽에 잎을 살리는 게 좋고, 당연히 햇빛 경쟁에서 뒤처지는 아래까지는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까지가 좀 많이 정리가 돼서 본의 아니게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 덕분에 애니시다가 정말 그렇게 휑하게 이파리 후두두두 떨어뜨리는 모습 처음 봤어요. 지금 보면 바닥에 아직 정리 못한 이 잎들이, 이거는 이제 청소기로 빨아들이려고 아직 좀 최대한 쓸어 담는 것만 담고 이렇게 남겨놓은 건데, 어쨌든 애니시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애니시다는 정말 물 잘 챙겨주세요. 뭐 급수시설을 마련을 하든 화분 받침을 엄청 큰 걸 받쳐놓든, 하여튼 애니시다하고 수국은 물 진짜 좋아하니까 애니시다, 수국, 그 다음에 유르마, 요 세 녀석은 물 관리를 진짜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국 같은 경우 이제 직강 피해서 저쪽 자리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 부족, 그 햇빛이 뜨거운 걸 알면서도 제가 애니시다를 이 자리에 놓았던 이유는, 애니시다가 여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에 햇빛을 진짜 잘 봐야 내년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꾀지져 있어서 그렇지 막 생각보다 그렇게 죽은 식물이 많지는 않아요. 막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하시는데, 저희 남편이 2년 전인가요? 2년 전만 해도 일주일만 친정을 가도 70% 이상의 식물을 죽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몇 개,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식물을 죽였다는 건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어디선가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식물을 키우다가 식물을 죽이는 사람 중에 과습으로 죽이는 사람이 있고 건조로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과습으로 식물을 죽이는 편이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습으로 죽였다는 건 식물을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물을 줘서 그렇게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덜어내기만 하고 조금만 더 인내하기만 하면 식물을 금방 좋게 잘 키울 수 있는데, 건조해서 식물을 말려서 죽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잘 안 들여다보고 식물한테 관심이 없고 식물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잘 못 알아채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랄까, 정말 식물 키우는데 재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식물을 살리는 일은, 과습으로 식물을 죽이는 사람이 식물을 살리는 것보다 곱절 그 이상, 어쩌면 그 이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화가 나는 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남편이 애를 쓰고 또 이번에는 많은 노력을 했다, 잘했다 라는 거는 좀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좀 더 남편이 잘하게 되면 좋겠지만, 타고난 어떤 관심의 유무, 요거는 좀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좀 인정은 해요. 왜냐면 남편이 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저는 사실 동물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